로그 단원이에요. 로그 단원은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가리즘이라고 해서 발음이 좀 그래요. 로가리즘 뭔가 욕 같기도 한데 고대에 어떤 수학 연산이 하나 연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수학 연산 체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책 제목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전달이 되죠.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냐? 그래서 과연 이걸 쓴 작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그냥 전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누가 최초로 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 보구나라고 해서 내려오다가 근데 왜 하필 이제 로가리즘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 로그가 이게 통나무 뜻이 있습니다. 통나무. 이렇게 생긴 어떤 원통형의 나무예요. 근데 얘네들을 막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돌립니다. 이게 대나무 통 속에 또 막 대나무가 아니죠. 그냥 나무가 막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막 얘네들을 요리요리 돌리다 보면은 여기 있는 글자들이 이제 막 바뀌면서 숫자가 막 조합이 되면서 이제 막 바뀌어요. 일종의 이제 되게 원시적인 어떤 계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던 게 있었죠.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 게 보다 했는데 이제 이게 훗날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지수를 배우잖아요. 지수의 반대 과정으로서 로그가 이해된다는 거를 훗날 이제 수학자들이 알아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로그라고 하는 숫자는 이 지수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어떤 수체계 때문에 살아남게 됩니다. 생존하게 되죠. 이제 지수 때문에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왜 지수 때문에 이제 로그가 살아남느냐? 아까 이제 이게 일종의 반대 과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이 로그를 이해하려면 지수가 이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고 지수의 반대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로그를 이제 이해하면 좀 편하겠죠. 대충 이제 로그에 대한 썰은 이 정도로만 하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a의 x제곱을 어떤 n이다라고 보았을 때 이쪽은 이제 지수의 체계죠. 이쪽은 지수의 세상인데 로그의 세상에서는 x를 주인공으로 보게 됩니다. x 여기 있는 이제 지수예요. 지수에 있는 x의 값은 로그 log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로그 오른쪽 하단에다가 조그만하게 a를 씁니다. 이때 이 a가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왜 갑자기 내려가지? 여기서 a를 우리가 이제 지수의 밑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로그의 똑같이 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n이 오게 돼요. 그럼 이 n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지수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얘는 진수라고 부릅니다. 이 로그 a의 진수라고 불러요. 자, 이때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로그 a의 n으로 쓰는데 쓸 때는 및 a와 진수 대문자 n의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위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좀 파란색으로 따로 자, 여기에 이런 조건이 하나가 돼 있고요. 이런 조건이 하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로그의 밑조건이기도 한데 지수의 밑조건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진수 조건이라고 해요. 여기를 진수 조건, 여기를 밑조건, 이런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밑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 1이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이거 지수로 설명하는 게 편합니다. 이제 여기가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 지수 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수 법칙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양의 실수여야 된다.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조건이 지수 법칙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었는데, 이 지수 법칙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로그가 아까 이제 지수 체계하고 이제 맞물려 돌아가죠. 그러니까 로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를 따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이 되는 거를 왜 배제하냐 했을 때 보면 1의 x제곱을 보면 이게 x가 어떤 값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항상 1이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 로그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a의 x제곱 이런 로그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 밑을 1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얘는 그냥 x 값이 정의역 뭐가 되더라도 항상 값이 1이 돼요. 얘는 사실상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값이 그냥 시종일관 똑같이 1이니까 따라서 로그 함수로서의 어떤 가치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도 제외한다 라는 약속을 이제 깝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진수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이 진수, 잠깐만 이거 지우고요. 진수 조건을 보게 되면 이제 대문자 n이라고 썼죠. 위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하고 맞물려 돌아가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2에 마이너스 2제곱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4분의 1이고요.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지수는 통상적으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0보다 큰 값이 나와요. 따라서 이 대문자 n 역시 여기 있는 지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로그의 진수가 되는 이 대문자 n도 이제 양수 조건을 항상 만족시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지수에서 이제 로그로 모양 변환하는 거를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않는데 지수를 주인공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는 그 다음에 지수의 밑이 로그의 밑이다 라고 생각해서 4의 16이다.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는 로그 10의 0.01이다. 여기도 지수를 주인공으로 써요. 2분의 1은 로그 밑이 9죠. 9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로그의 형태를 이제 지수꼴로 고쳐보아라 라고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은 여전히 밑이다. 그래서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수하고 그 로그의 결과인 얘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자리 바꾼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10의 0제곱은 1이다 이러고, 밑은 여전히 밑이다.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얘하고 이렇게 자리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속이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5의 2분의 1제곱은 5다. 어렵지 않죠?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 해서 밑의 조건, 진수의 조건, 그 다음에 로그 값은 당연히 이제 실수 값으로, 이 두 개의 조건이 갖춰지면 로그는 당연히 실수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로그 값이 제대로 실수 값을 갖기 위해서 x 값의 범위를 구하라. 여기에다 써요. 자, 밑은 3이네요. 0보다 크죠? 1 아니고요.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 진수가 x-2의 제곱, 이 제곱까지 이렇게 통째로, 여기를 통째로 진수로 봐줘야 됩니다. 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x가 2가 아니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현재 여기는 이제 밑이 이제 변수네요.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x 플러스 2는 1이 아니어야 돼요. 즉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네요. 세 번째,
밑은 x-2예요. 0보다 커야 되고 x-2는 또 1이 아니어야 돼요. 따라서 x는 2보다 커야 되고 x는 3이 아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진수에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인데 진수 조건은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인수분해 되죠. 요것이 이제 0보다 작으니까 x는 1과 3 사이 범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이제 교집합을 생각을 해야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답이 될 텐데 그 범위는 바로 2와 3 사이겠죠. 자, 터프한 문제 넘어가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로그 값이 제대로 정의되려면 정수 a는 몇 개입니까? 또 씁니다. 자, 밑은 절대값 a-3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0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a-3은 또 1이 아니어야 돼요. 이 조건을 보게 되면은 그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큰데 여기가 0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3만 아니면 될 것 같고요. 이 값이 1이 아니어야 되니까 4가 아니어야 되고 또 2가 아니어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볼게요. 진수 조건 보시게 되면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이때 이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지금 2차 부등식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최고차 항의 미정계수를 갖고 있을 때에는 항상 살펴줘야 됩니다.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이런 식으로 살펴줘야 되는데 0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0보다 큰 상황이 있고요. 0보다 작은 상황이 있겠죠. 첫 번째 a가 0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위에 있는 부등식은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x 플러스 2가 돼요. 따라서 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제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이제 제대로 만족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됩니다. a가 양수인 상황에서 항상 진수값이 0보다 크게 유지하려면 2차 부등식의 형태가 이제 x축보다 2차 포물선 곡선이 이런 식으로 x축과 만나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판별식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요. a제곱 마이너스 8a가 이제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수가 되게 되면 2차 포물선이 위로 볼록하게 휘어지게 되겠고요. x축보다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구간에서. 반드시 이런 구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되는 게 없어요. 예, 되는 것이 없다. 되는 것 없다.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제 답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그의 기본 성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먼저 이제 가볍게 제일 첫 번째 성질부터 보게 되면 a의 1제곱은 1이고 a죠. a의 1제곱은 a인데 이거를 로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죠. 로그 a의 a는 1이다. 그러니까 이제 밑과 진수의 값이 똑같다면 로그 뭐 4의 4라든가 아니면 로그 뭐 3의 3이라든가 이러한 값이 오게 되면 전부 다 로그의 값은 1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a의 0제곱은 1이죠. 이걸 또 로그 표현으로 바꿔보면 로그 a의 1은 0이다.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1 혹은 뭐 로그 3의 1 진수의 값이 1이면 밑이 뭐든 상관없이 그 로그의 값은 0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 1번 개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로그 a의 x를 먼저 p로 정의 내리고요. 그다음 로그 a의 y를 q로 보게 됐을 때 이거를 a의 p제곱은 x죠. 그 다음에 a의 q제곱은 지금 현재 y예요.
그 상황에서 x 곱하기 y를 한번 생각해 보면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로그 표현으로 바꾼 게 로그 a의 xy가 p 플러스 q가 되는 거고, 이때 p와 q를 위에 나와 있는 이 로그 표현으로 바꿔 쓴 것이 이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현재 여기 곱셈을 나눗셈으로 보게 되면 지수 법칙은 뺄셈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가 이제 빼기가 되고, 그게 이제 3번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y분의 x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같은 설명은 이제 2번에 연계해서 나오게 되는데, 로그 a의 x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로그 a의 x 곱하기 x죠. 2번 성질에 의해서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x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지수의 상태가 n번 거듭해서 곱해진다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x의 값이 이제 막 이렇게 x번 곱해지는 걸로 이해가 된다면, 여기는 로그 a의 x가 n번 더해지겠죠. 여기가 n번 더해질 거고, 따라서 n 곱하기 로그 a의 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4번 성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이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로그 먼저 덧셈으로 로그에 덧셈으로 이런 식으로 항들이 다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 같은 부분은, 자, 여기는 이제 이 로그 앞에 개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진수에 올라가 있는 이 지수가 마치 로그 앞에 이런 식으로 개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이제 편합니다. 두 번째 문제, 로그 a의 x 4제곱에서 나눗셈 두 놈이니까 이게 둘 다 이제 뺄셈으로 표현될 거고요. z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 있는 얘네들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고요. 자, 그 다음에 값을 구하세요. 당연히 3 곱하기 로그 a의 a인데 현재 이 값이 1이죠. 따라서 그냥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제곱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a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수는 그냥 a죠. 근데 여기도 a 제곱으로 잠깐 이해를 해서 지수를 이렇게 2분의 1제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모양을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수에 임시적으로 표현된 이 지수가 로그 앞에 개수로 나아가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a 제곱의 a 제곱,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최종적으로 2분의 1이에요. 이와 같은 성질을 이제 로그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얘 먼저 로그 a의 세제곱근의 a죠. 그 다음 여기는 빼기 a 제곱이에요. 그래서 자, 얘가 지수 표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그냥 2,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5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터프한 문제 풀어볼게요. 조건 가. 세제곱근 A가 이제 AB의 4제곱근이다. 세제곱근 A가 AB의 4제곱근이다. 이때 양변을 이렇게 12제곱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A의 4제곱은 A 세제곱, B 세제곱이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A 세제곱을 양변으로 약분해 주게 되면 A는 B 세제곱이라는 조건을 이제 가로부터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조건 나는 그냥 보이다시피 그냥 뭐 이런 조건이고요. 조건 나에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먼저 진수의 곱셈을 덧셈으로 일단 쪼개서
볼게요. 여기가 B죠. B의 C는 4다. 이런 조건으로 보게 됐을 때 지금 자 A가 B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로그 B의 세제곱의 B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B의 세제곱에 B의 세제곱인데 여기가 이제 3분의 1제곱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곱하기 로그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이 항은 3분의 1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식의 값이 이제 3분의 1이고 A의 로그 A의 C와 로그 B의 A는 딱히 지금 아니죠. B의 A도 할 게 있죠. B의 A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A가 B의 세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현재 이 항의 값은 3이 될 겁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B의 로그 B의 C도 할 게 없어요. 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 A의 C 더하기 로그 B의 C는 3과 3분의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이제 3분의 2라고 하는 이런 값이 되겠죠. 이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또 한 번 활용을 해주면은 여기가 로그 B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현재 이 식의 로그 B의 C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P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현재 이 값을 Q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지수 표현을 보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로그 B의 C가 이제 P인 상황이니까 B의 P제곱은 C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Q 같은 경우에도 B의 3Q제곱이 C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순서대로 보면 원래 B의 세제곱에 이제 Q제곱인데 요게 이제 C라는 얘기니까 그걸 이제 B의 3Q제곱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 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P가 Q의 3배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Q 더하기 3Q가 이제 3분의 2이기 때문에 Q는 여기가 4Q죠.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을 지금 잠깐 지우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이제 6분의 1이 되는 거죠. 6분의 1이고 여기는 그거에 아까 3배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내게 되죠. 로그 B의 C가 2분의 1이다. 이 얘기인 즉슨 B의 2분의 1제곱이 C다. B는 C의 제곱이다. 최종적으로 자 여기 아까 구해놨던 요 조건과 지금 구한 요 조건을 이제 적당히 활용을 하면은 위에서 구하라고 하는 K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의 기본 성질 두 번째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얘는 오타예요. 이거는 이제 없는 취급을 해주시고 일어나는 현상만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로그 A의 B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당연히 이제 얘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로그 A의 B로 볼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B분의 1로 표현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마이너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개수처럼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 특이하게도 두 번째 성질을 보게 되면은 밑에도 동일하게 이제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봐서 여기가 여기 앞에
개수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지금 이 3번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3번을 설명을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데 이 4번까지 1번, 2번, 3번, 4번이 사실 이 3번 때문에 다 설명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나가는 위치 잘 보시면 얘는 이제 분모로 나가게 되고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가게 되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가게 돼서 그러니까 M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결과적인 현상을 그냥 외우는 걸로 할게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도 조금 특이하죠. 이 5번하고 6번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자, A에 지수가 있는데, 지수가 로그인 거예요. 네. 이 지수가 이렇게 로그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지수에 표현되어 있는 로그의 진수와, 그 다음에 이 밑에 해당하는 A가 지금 서로 이렇게 자리를 교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가 B의 로그 C의 A제곱과 동일하다 요 얘기예요. 요 설명도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를 보죠.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자, 적용 문제. 자, 여기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 3과 4가 따라서 4가 내려오고요. 로그 9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64가 2의 6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2의 6분의 3제곱. 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로그 9의 3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제곱에 3이라서 2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3, 즉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4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여기 앞으로 내려오겠죠. 6분의 3. 그러니까 즉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1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4와 5도 이제 또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5 내려오고요. 지수에 있는 로그 2의 진수 자리에 4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또 3하고 A하고 자리를 바꿔요. 지수에 있는 진수, 로그 3의 진수 자리 떡하니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5의 제곱, 여기는 A의 1제곱이 30이다. 자, 여기가 25죠. 그러니까 얘가 5겠네요. 자, 터프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해서 기억을 보게 되면 밑이 2구요. 지수가 로그 2의 1부터 로그 2의 2 해서 쭉 해서 더해집니다. 로그 2의 6까지. 그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진수의 곱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6까지. 그런데 자,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밑과 지수의 진수가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6까지 오게 되고 로그 2의 2. 즉 1부터 6까지 곱하게 되는데 이거 6팩토리얼이죠. 이 5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6으로 보는데 5팩토리얼이 120이니까 720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 로그 2의 1제곱부터 5제곱까지 쭉 곱해져 있어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쭉 더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제곱이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로그 2의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은
3, 4, 5 더하게 되면 지금 6, 6, 3, 15가 되네요. 따라서 2에 15제곱인데 거기에 제곱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2에서 밑에다 쓸까요? 로그 2에 30제곱. 그러니까 즉 30이 맞네요. 그 다음 디귿 세 번째. 자, 로그 2의 1제곱은 그냥 1이고요. 로그 2의 2제곱은 그냥 2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디귿도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로그의 기본 성질을 이제 응용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로그에 1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2예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겠죠. 여기는 3분의 4일 거고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 오타네요. 이거 로그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그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로그 99분의 1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그의 덧셈이 이 진수의 곱셈으로 쭉 연결이 될 거고요. 99분의 100이 되겠죠. 근데 참고로 지금 현재 이제 밑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안 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10이 생략된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네, 지금 이거는 다루지 않고요. 상용 로그는 지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밑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그냥 10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쭉쭉쭉 약분이 되죠. 이제 계속 이게 연쇄적으로 약분이 일어나게 되면 로그 100이 되는데 아까 이제 10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로그 10의 제곱이라고 이해되면 2 곱하기 로그 10이고 얘가 1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변환 공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서 자, 어떤 로그 A에 B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로그의 밑은 A예요. 얘가 이제 로그의 밑인데 이 밑을 다른 수로 바꾸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다른 밑을 이제 C라고 합시다. A와 B와 전혀 상관없는 C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로그의 분모 분자에 오게 되고 분모 분자가 다 로그인 수로 표현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는 밑으로 가고요. 진수는 이렇게 위로 갑니다. 자, 요런 꼴로 이제 변형될 수 있다. 요 얘기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환되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에 변환도 역방향도 가능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로그 A의 B인데 이때 방금 전에 썼던 거 한 번 더 써볼게요. 똑같이 이때 이 C는 A와 B와는 전혀 상관없는 숫자고요. 아무 숫자나 다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얘를 B라고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수 형태로 뒤집어집니다. 로그 B의 A 분의 1.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제 역수 형태로 뒤집어진다는 내용도 당연히 1번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럼 도대체 이 1번은 어떻게 설명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안타깝긴 한데 지금 자세한 설명은 다른 컨텐츠로 설명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로그 2의 3이 A고 로그 3의 7이 B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수를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42라고 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6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즉 2 곱하기 3 곱하기 7이겠죠. 그 다음에 56이라고 하는 수를 보게 되면 7, 8에 56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얘네들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밑변환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얘를 잠깐 이쪽으로 치워 놓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를 42예요, 밑이. 근데 진수는 56이에요. 그래서 이제 56 써주고 42 써주고요. 42와 56과 전혀 다른 어떤 또 다른 제3의 수로 로그 표현을 바꿔주는데, 이때 일단 로그 써놓고요. 소인수분해 형식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어진 조건을 고려를 해서 여기에 어떤 수를 써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을 때, 일단 3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 왜 그러냐면은 일단 3의 7이 B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밑은 2인데 얘를 로그 3의 2분의 1로 이제 역수로 고쳐주게 될 수 있거든요. 얘가 A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그 3의 2를 A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56 아까 써놓은 거 요거 있죠. 제 의해서 이제 3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7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고요. 42 소인수 분해해 놓은 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로그 3의 2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3의 7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바꿔준다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죠? 얘는 A분의 1로 고쳐주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얘는 이제 B로 고쳐주게 돼서 A분의 3이죠. 그 다음 여기는 B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A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B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이제 A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3 플러스 AB, 여기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게 되겠죠. 자, 터프한 문제. 자, A, B가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여기서 5에 A 플러스 B가 4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2에 A 마이너스죠. A 마이너스 B 제곱이 3이다. 이렇게 돼서 밑이 다릅니다. 얘는 5고 얘는 2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로그로 좀 표현을 바꿔보게 되면, 로그 밑이 5니까 똑같이 5고, 로그 5의 4가 A 플러스 B고, 여기서는 로그 2의 3이 A 마이너스 B인 상황일 때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보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5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 말이죠. 따라서 얘가 로그 5의 4 곱하기 로그 2의 3으로 보는데, 이때 밑변환 공식으로 이 수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면은, 로그 5의 로그 4의 곱하기 여기는 로그 2의 로그 3이에요. 어차피 밑은 어떤 아무 숫자나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어떤 수가 유리할지 몰라서 그냥 안 써줬습니다. 그냥. 근데 사실 안 써주면 아까 밑이 10이 생략된 상용 로그라 그랬는데,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 곱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따라서 이제 이 분모를 조금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로그 2에 로그 4 곱하기 로그 5에 로그 3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얘네 둘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로그 2에 4로 합쳐집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또 합치게 되면 로그 5의 3으로 이러한 식으로 합쳐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앞에 있는 이 로그 2의 4의 값은 그냥 2죠. 따라서 2 곱하기 로그 5의 3, 즉 로그 5의 9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잠깐 지우지 말고 이쪽으로 살짝 비껴 놓고, 자, 따라서 5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해놔서 5의 로그 5의 9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5와 여기 있는 9가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되면 9의 로그 5의 5제곱, 그래서 여기가 1로 바뀌니까 9, 이렇게 답을 찾네요. 자, 앞에서 나왔던 밑변환 공식 두 번째 변형, 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인데 아까 앞에서 문제 풀면서 살짝 그 아이디어를 엿봤습니다. 얘가 로그 b고요, 로그 a예요. 그리고 로그 b, 로그 a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1이다. 두 번째 건너뛰고 자, 바로 적용 문제로 넘어가서, 그래서 보게 되면 로그 2분의 로그 3, 로그 3분의 로그 4. 참고로 로그를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빠르게 쓰다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습관인데 그냥 이렇게 씁니다.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보세요. 그래서 로그 4에 로그 2로 보게 되면 약분이 이렇게 되고 얘끼리 되고 얘끼리 돼서 최종 1,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 이 얘기고요. 터프한 문제 넘어가서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ABC가 있고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뭐 이런 조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여라도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놓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됐다 그럼 바로 이의 제기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이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조건들 선생님들이 잘 썼나 안 썼나 이제 잘 살펴보세요. 다음과 같은 로그 관계식을 하나 이렇게 줬네요. 이 식을 보게 되면 밑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로그 b 플러스 c의 a라고 하는 애를 로그 a의 b 플러스 c 분의 1, 이런 식으로 밑과 진수가 자리를 바꾸면 이제 로그의 역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랬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모든 로그를 조금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로그 a의 b 플러스 c 분의 1 더하기 로그 마찬가지로 a의 c 마이너스 b 분의 1이, 이 우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해주게 되면 로그 a의 b 플러스 c 곱하기 로그 a의 c 마이너스 b 분의 2,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좌변 통분할게요. 좌변 통분하면은 분모가 이제 똑같이 우변하고 이렇게 맞춰질 거고요. 분자가 이제 로그 a의 b 플러스 c 더하기 로그 a의 c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값이 이제 2가 된다 이 얘기죠. 여기에 이제 분모가 이렇게 있는데 분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즉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여기다가 밀어 놓을까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로그 a의 b 플러스 c 곱하기 c 마이너스 b가 2라는 식을 이제 얻어내게 됐죠.
그 얘기인 즉슨 로그 A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니네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봐야겠네요. 이 값이 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2 곱하기 로그 A의 A로 봅니다. 이 1을 로그 A의 A로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로그 A의 A로 봐서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올려줘서 로그 값에 이제 진수와 진수로서 비교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C제곱은 B제곱 플러스 A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죠. 즉, 우리가 이제 삼각형 쓸 때 꼭지점을 이제 A, B, C라고 보게 되면 마주보는 이 변을 소문자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데를 소문자로, 해서 이제 소문자 C가 이제 빗변의 길이가 될 거고, 각도는 이제 대문자 C가 직각삼각형인 어떤 삼각형이 되겠죠. 이러한 조건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로그 6의 72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밑변환 공식 이제 이용하죠. 이제 왜냐면 여기 전부 다 이제 밑이 5인 로그로 표현되어 있어요. A, B가. 따라서 로그 5의 72 분자 로그 5의 6 분모 72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9고요. 여기는 2 곱하기 3이네요. 따라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 여기는 그냥 더하기 로그 5의 3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에 개수로 내려가서 여기가 3이고 2고 즉 로그 5의 2가 A라 그랬으니까 얘가 3의 2 여기는 B니까 2B 얘는 A 플러스 B 밑변환 공식과 로그의 성질을 적당히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터프한 문제 보죠. 로그 3의 루트 30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이제 A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이렇게 2분의 1로 고치고 여기 있는 값을 2A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3의 25분의 6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그 3의 6 마이너스 로그 3의 5의 제곱인데 이때 여기를 2 로그 3의 5로 2 곱하기 로그 3의 5로 표현해서 뭐 얘를 B다. 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예입니다. 얘의 모양이에요. 로그 3의 60. 도대체 이 60이라고 하는 애를 주어진 저런 수들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소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이 60을 한번 소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가 2개 있죠.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와 3과 5로 표현되고 있는 이 60을 과연 어떤 식으로 끌어낼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분석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로그 3의 3 플러스 로그 3의 2 플러스 로그 3의 5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얘가 30이 소인수분해 되기를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되는 거니까 얘가 A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얘를 보면 로그 2의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로 볼 수 있는데 자, 다음 거 보죠. 다음 거 보게 되면은 얘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빼기 로그 3의 5인데 이번엔 얘가 2개 빠지네요.
그게 얘가 b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식 두 개를 유도를 해냅니다. 이렇게 기역과 니은이라고 하는 식을 유도를 해내서 쟤네들로 어떻게 얘네를 표현을 해줄까? 이제 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일종의 치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때 마치 로그가 3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이 값은 그냥 1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남는데 얘를 뭐 대문자 A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대문자 B,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를 대문자 A,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대문자 B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식이에요. 대문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A인 상황이고 대문자 A 빼기 2B 더하기 1이 소문자 B인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식은 이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 더하기 1이니까 이 기역과 이 니은이라고 하는 식을 적당히 잘 연립을 해서 요 식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잘 연립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이제 지수 법칙에서도 잠깐 나왔어요. 이게 모양 만들기,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지수 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복잡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그를 활용하는 거다 이 얘긴데, 자 184의 x제곱이 32라고 했을 때요, 여기가 이제 184고요 여기가 2의 5제곱인데 이걸 x분의 5제곱으로 이해를 한다면 얘를 로그로 표현을 바꿔주게 되면 로그 2의 184가 x분의 5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23의 y제곱이 4라고 나와 있고요 23을 2의 y분의 제곱이라고 이해를 해서 얘 역시 로그로 표현을 바꿔주게 되면 로그 2의 23이 y분의 2다 해서 곧바로 그냥 얘 빼기 얘를 바로 갑니다.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2는 로그 2의 184 빼기 로그 2의 23이 될 거고요. 얘는 로그 2의 23분의 184인데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지금 현재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8하면은 이제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그냥 이렇게 8이 되네요. 그래서 로그 2의 8, 즉 3이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로그를 이용하면은 이제 지수 법칙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월하게 해결되는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 로그를 이용한 계산법으로 이제 문제를 응용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근을 이제 이렇게 로그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다음과 같은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로그끼리의 덧셈이 이렇게 진수의 곱셈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곱하기 알파 베타가 공교롭게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 얘기예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5고요. 두 근의 곱도 5고요. 이런 거 써놓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계산을 들어가요. 자, 로그 6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로그의 값이.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제곱의 알파 베타가 전부 다 이렇게 곱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식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 알파는 얘한테 곱해지고 베타는 저기 앞에 있는 인수한테 곱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로그 6에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베타 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너무 쉽네요 이거. 그래서 로그 6에
자, 6 곱하기 6이네요. 2죠. 이런 문제가 너무 쉽고요. 자, 터프한 문제로 풀어보죠.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게 되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 로그 2 혹은 로그 4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알파 베타는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의 값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요.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고요. 여기는 약간 로그 4였죠. 더하기 1. 하나의 로그로 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더하기 1도 밑이 생략돼 있으면 10이 생략돼 있다고 봐서 상용 로그 10이라고 바꿨습니다. 여기 있는 1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의 로그로 합쳐서 5 곱하기 4 곱하기 10에 나누기 2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약분해 주면은 여기가 1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로그 값에 이제 대소관계 비교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로그의 성질들 당연히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도 이제 여전히 까먹지 말아야 되겠죠. 자, 적용 문제 바로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바로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하고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값을 보시게 되면요. B는 자 125가 5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는 3이고요. 분모는 2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의 값을 보게 되면은 밑이 3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로그 3으로 합치면 분자 63에 나누기 7이니까 9죠. 이게. 그래서 로그 3의 9 해서 2. 대소관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상수값으로 바꿔서 이제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 노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앞에서 나왔던 로그의 성질들 적당히 잘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